자, 이번 시간에는 단원 평가 두 번째 시간 7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어떤 두 자연수. 벌써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어떤 두 자연수 네모랑 세모. 나중에 우리 x, y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기로 해요. 일단은 네모, 세모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30이래. 이때 두 자연수의 공약수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네모, 세모의 공약수가 아닌 것. 여러분들 이제 빠르게 푸실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도 이제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최대 공약수에 무엇을 이용하면 될까요? 맞아요.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그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의 성질로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30의 약수를 모두 구해봅시다. 1, 2, 3, 5, 6, 10, 5, 6에 30, 그리고 15, 30 이렇게 30의 약수를 모두 구했나요? 모두 구했네요. 총 몇 개가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물론 7번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30을 잠깐 소인수분해 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리고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플러스 1을 해서 여기 1,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씩 더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7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네요. 4가 30의 약수가 아니네요. 그쵸? 그 다음 8번. 이 문제도 우리 풀어봤던 거 기억나나요? 맞아요. 그러면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숫자가 작으니까 초등학교 방법대로 한번 써볼까? 몇으로 나눌 수 있니? 6, 6, 3, 18, 6, 7에 42. 그리고 더 이상 나눠지지가 않으니까 최대 공약수는 6. 그래서 6을 분모에 똑같이 넣으면 6분의 18, 3 자연수가 되고 6분의 42, 7 이렇게 자연수가 되니까 6이라는 숫자는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맞네요. 근데 네모 안에 최대 공약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모 안에 들어갈 공통인 자연수들의 합, 즉 6의 약수는 모두 다 18과 42를 자연수가 되게 만들 수 있겠네요. 나눠 떨어지니까. 그래서 1, 2, 3, 6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들의 합은 총 몇인가요? 12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9번. 세 자연수 24, 36 네모의 최대 공약수가 4일 때 다음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수는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나요? 풀이 방법이 다양하겠는데 여러분들의 풀이 방법을 선생님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 선생님이랑 다르게 풀어도 괜찮아요. 24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8, 3에 24. 그리고 36은 4, 9, 36.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4, 9, 36. 그리고 네모는 우리가 모르는 숫자고. 이런 상황에서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이래. 즉 4이래. 이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보기 5개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놔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없을까? 첫 번째를 볼까? 첫 번째를 보면 2의 제곱. 어때요? 소인수가 2, 2, 2로 공통이고 지수는 가장 작은 거. 같은 것이 있을 땐 같은 것으로 선택하고 2의 제곱. 어때요? 4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8도 어때요?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라고 하면은 2의 제곱이 선택되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4번 볼게. 2의 4제곱은 지수가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면 되니까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2의 4제곱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 20 2의 제곱 곱하기 5가 들어간다면 공통된 소인수가 아니므로 여기에 쓰여지지 못해요. 즉 최대 공약수가 여전히 4예요. 그러나 여기 볼까요? 공통된 소인수가 3이 추가되는 순간 우리는 최대 공약수에 3을 써줘야만 하겠죠. 최대 공약수가 4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은 3번 12가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번 사과 113개 배 70개를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하였더니 사과는 5개가 남고 배는 2개가 부족하였다. 다음 중에서 학생 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에서 조금 더 응용이 되었나요? 사과가 5개가 남고 배는 2개가 부족하였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문제 상황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는 내용이 아니네. 그리고 다음 중에서 학생 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아하, 누구의 성질을 이용하면 좋을까? 맞아요.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10번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면 똑같이 학생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아닌 것을 골라내면 우리가 이 10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 그런데 사과는 5개 남고 배는 2개가 부족하다. 이런 말 처음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사과가 5개 남았대요. 여기 사과 바구니를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았대. 그러면 지금 친구들한테 나누어준 사과는 총 몇 개예요? 5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108개는 벌써 나누어 줬어요. 그쵸?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바구니에 사과 5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 바구니에는 2개가 부족했대. 그러니까 2개만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72개가 있었으면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실력을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이해가 됐나요? 이제 누구와 누구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돼요? 맞아요. 108과 7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8은 소인수분해 하면은 3으로 나눠볼까? 3, 3, 9, 그 다음에 6, 3, 18. 그러면은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3의 세제곱이 되겠네. 3의 세제곱. 72는 8, 9, 72. 2의 세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 완료.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즉 3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6이 바로 최대 공약수예요. 최대 공약수 36의 약수가 아닌 것. 자, 9는 36의 약수 맞죠? 12 맞죠? 18 맞죠? 36 맞죠? 바로 1번. 8명은 우리가 똑같이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10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중에서 두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 다 푸실 줄 아시죠? 실수하지 말고 잘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한 거 구해봅시다. 지수가 어떤 거?
작은 거 선택해줘. 최대 공약수는 3, 5. 공통인 소인수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최소 공배수는 지수가 어떤 거? 큰 거. 3의 제곱, 그 다음에 5, 그리고 공통이 되지 않아도 7까지 곱해줘야 최소 공배수, 배수가 된다는 거. 이렇게. 자, 그럼 정답 찾아볼까요? 어딨나? 여기 있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3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4와 21의 공배수는 모두 몇 개인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들아? 맞아요. 14와 21의 뭘 구할까? 최소 공배수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될까? 300 이하의 자연수. 맞아. 그 최소 공배수를 300을 최소 공배수로 나눠주도록 하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 이건 초등학교 숫자가 작으니까 초등학교 방법으로 빠르게 구해보자. 바로 보이니? 7, 7이 14, 7, 3이 21.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4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 이하의, 천천히 해볼까? 3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42와 또 84와 이렇게 쭉쭉쭉 가서 300보다 작은 숫자까지만 세봐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걸로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니? 300을 바로 그냥 42로 나누어주는 거였었지. 자, 그러면 몇 번 들어갈까요? 6번, 7번, 8번. 7번 들어가네요. 7이 14, 7, 4, 28. 나머지는 6. 그래서 300 이하의 자연수 294까지 이렇게 총 7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똑같이 풀었니? 정답 똑같이 나왔니? 좋았어요. 7개 잘 구하셨습니다. 그 다음 13번을 가보자. 두 자연수 15 곱하기 네모와 21 곱하기 네모의 최소 공배수가 210일 때, 자, 우리 210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7 곱하기 3은 21. 그 다음에 10만 더 곱해주면 되니까 25. 2 곱하기 5. 와우. 최소 공배수의 소인수분해가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작은 소인수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보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공통인수는, 자, 우리 15 곱하기 네모를 또 소인수분해를 써서 이렇게 한번 동일하게 나타내 보자. 또 21도 3 곱하기 7 곱하기 네모,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럴 때 최소 공배수가 210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3 곱하기 5 곱하기 7. 뭐가 부족해? 맞아요. 2가 부족하죠? 곱하기 2가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답을 쉽게 구해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니까 좀 더 설명해보면 4 왜 안 돼? 4 왜 안 돼? 여기 4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4의 제곱이 최소 공배수로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쵸? 딱 2까지만.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10이니까 2가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죠.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2였습니다. 13번 이렇게 풀어보았고요. 그리고 14번도 풀어보았니, 얘들아? 세수 4, 5, 10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 스스로 먼저 다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14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았니? 만약에 먼저 풀어보지 못하고 선생님 설명을 지금 바로 듣는 거라면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풀어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셔야 됩니다.
혼자서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안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혼자서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이 없이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 4로 나눠도 나머지가 2가 되고, 5로 나눠도 나머지가 2가 되고, 10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2가 된대. 헉, 그런 숫자가 세상에 존재할까? 자, 14번 문제. 우리가 배운 것이 뭐야? 우리 지금 어떻게 해서 뭐 배웠어? 맞아요. 소수, 합성수, 거듭, 제곱,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아하! 우리가 배운 것을 이용하면 되겠다. 뭘 이용하면 될까? 나누어도 2가 항상 나머지가 되는 거. 그러니까 4, 5, 10보다 큰 숫자. 즉, 최소 공배수를 한번 이용해 볼까? 어때? 감이 오니? 최소 공배수. 4는 2의 제곱. 5는 그냥 5죠? 5가 소수니까. 10은 2 곱하기 5. 그러므로 이들의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들 다 구할 줄 아세요 벌써. 2의 제곱 곱하기 5라는 사실. 즉 4, 5, 20. 20이 바로 최소 공배수라는 거. 그러면 20은 4로도 나눠 떨어지고 5로도 나눠 떨어지고 10으로도 나눠 떨어지는데 나머지가 2가 되도록 하려면, 감이 오니 이제? 벌써 아는 친구들도 있고, 응? 이제 깨달은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22라는 숫자가 어때요? 바로 4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가 되고, 5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가 되고, 10으로 나누어도 2가 되는 숫자예요. 그리고 42도 어때요? 42도 마찬가지로 4, 5, 10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예요. 이렇듯이 계속 넘어가는데 바로 우리는 22가 두 자리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가 되겠죠. 다음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풀어보세요. 화이팅!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톱니의 수가 각각 25개, 30개인 두 톱니바퀴 AB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두 톱니바퀴 AB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리는 것은 톱니바퀴 A가 몇 바퀴 회전한 후인가? 자, 우리가 이런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는데 여러분들 15번 문제 푸는 전략 떠오르시나요? 25와 30에 무엇을 구할까? 맞아요. 두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거니까 두 수의 배수, 두 수의 공배수, 두 수의 최소 공배수.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자, 25와 30은 최소 공배수가 숫자가 작으니까 뭐 초등학교 방법으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5, 5, 25, 6. 그래서 150, 150이 25와 30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최소 공배수 잘 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소 공배수 단원이잖아?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잘 구했는데 보기에는 6바퀴, 7바퀴, 8바퀴, 9바퀴, 10바퀴. 어떤 게 정답일까? 문제를 꼼꼼히 읽었니? 그렇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풀 수 있을 거예요. 톱니바퀴 A가 톱니 수가 몇 개죠? 맞아요. 25개예요. 25개니까 최소 공배수 150이 되기 위해서 톱니바퀴 A는 몇 바퀴를 굴러야 될까? 맞아요. 6바퀴. 6바퀴가 돌았을 때 다시 한번 처음으로 첫 톱니바퀴에서 다시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25 곱하기 6은 바로 150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봅시다. 이제 서술형이야. 문제를 꼼꼼히 읽고 풀이 과정도 자세히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147에 적당한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할 때 곱해야 할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뭐가 되게 할 때? 맞아.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할 때 라고 했어요. 즉 무슨 수? 제곱수. 제곱수가 되게 할
네, 곱해야 할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어떻게 구하셨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셨나요? 147을 뭐 해봤니? 해봤니? 잘했어. 소인수분해 하니까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7의 제곱 되나요? 뭐 천천히 해드리죠. 7로 나누면 21. 그래서 3, 7에 21. 7이 2번, 3이 1번. 이렇게 3 곱하기 7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47에 어떤 숫자를 곱해야 제곱수가 될까요? 맞아요. 바로 눈에 보이나요? 지금 3의 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47에 양변에 3을 곱해준다면 147은 바로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바로 얘가 21의 제곱이 된답니다. 21의 제곱. 좌변에 147과 3을 곱하면 몇이 되나요? 147과 3을 곱하면 441이 되죠. 바로 441이 숫자 예쁘게 쓸까? 441이 바로 21의 제곱이 된답니다. 21 곱하기 21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44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곱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인수 분해를 하고 지수가 어떤 숫자가 돼야 돼? 홀수면 돼? 안 돼? 홀수면 안 되죠? 그래서 짝수가 되게 어떤 값을 곱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제곱수로 만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예전에 이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짜잔. 제곱수 4 이런 숫자도 제곱수고 36도 제곱수예요. 그쵸? 이 둘을 곱해도 144로 제곱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6의 제곱,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제곱수가 된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제곱수를 만드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지수가 어떻게 되게 하려고? 지수가 어떤 수가 되게? 맞아, 짝수가 되게 만들어 봅시다. 자, 17을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문제. 세 자연수, 엄청 기네. 이 세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최소 공배수가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일 때 네모, 세모, 동그라미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세 자연수를 세로로 나열해 보았어요. 그쵸? 똑같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안 쓰고요. 어떤 걸 쓰게 되냐면요, X, Y, Z 이런 문자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언제 문자를 사용하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교과서 목 찾아. 우리 소인수분해 벌써 다 배웠어. 3월달이 다 안 끝났는데 벌써 소인수분해 1단원이 끝났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 3단원의 이름이 뭐예요? 문자와 식이죠. 문자와 식에서 바로 X, Y, Z 이런 문자를 우리가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 볼 거예요. 어때요? 기대가 되시나요? 그래서 잠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어차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거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X, 세모, 동그라미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쓰게 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대신에 X, Y, Z 이렇게 써볼게요. X, Y, Z의 값을 구해볼 겁니다.
지금 이게 어색하고 힘들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3단원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 y, z의 값을 구해봅시다. 힘드신 친구들은 그냥 네모, 세모,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2의 세제곱 3의 제곱,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x, y, z를 한번 구해봅시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 값을 구해봅시다. 자, 최대 공약수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수는 어때야 돼? 가장 작아야 돼, 커야 돼? 그치, 작아야 되지? 그래서 x의 값은 바로 나오네요. x의 값은 3. 그 다음 3의 세제곱 x의 y제곱 3의 y제곱 3의 세제곱. 우리가 어떤 숫자가 필요하니? 맞아, 제곱이 필요하니까 바로 y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 z, 동그라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최소 공배수에서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제곱이 있으니까 7의 가장 큰 지수는 2여야만 하니까 z는 바로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y, z 네모, 세모, 동그라미 모두 구해보았습니다. 3, 2, 2가 정답이네요. 마지막 18번 문제, 중요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로 나누면 3이 남고 6으로 나누면 4가 남고 10으로 나누면 8이 남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가장 작은 최대 공약수 구할 것 같아? 최소 공배수 구할 것 같아? 느낌 오니? 맞아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이 남고 4가 남고 8이 남는? 우리 이런 뭐가 남는 거, 이런 비슷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짜잔, 우리가 14번 문제에서 나누어도 계속 2가 남는 이런 문제를 풀었었어. 기억나시죠? 이때도 뭘 이용했었죠? 맞아요, 최소 공배수를 이용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와 6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5와 6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LCM,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 번쯤 지나가면서 얘기했었죠. 최소 공배수예요. 몇인가요? 30이죠. 그쵸? 최소 공배수는 30이야. 이런 상황에서 5로 나누면 3이 남아야 되고 6으로 나누면 4가 남아야 되고 10으로 나누면 8이 남아야 돼. 우리가 14번 문제에서는 최소 공배수에다가 2를 더했었어요. 그쵸? 더하기 2를 했었어요. 14번 문제를 응용해서 18번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5로 나누면 3이 남아야 된대. 그럼 5로 나눠볼게. 그럼 5의 배수들을 생각했을 때 5, 10, 15, 20, 25에서 5만 더 커지면 바로 30이 되는데 3이 남기 위해선 28이라는 숫자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6의 배수 생각해 보겠습니다. 6, 12, 18, 24 5에서와 마찬가지로 28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은 6으로 나눴을 때 바로 4가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느낌이 오니? 여기서는 플러스 2를 했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를 생각해서 28이라는 숫자를 생각해보자. 28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바로 10으로 나누었을 때 몇이 남게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28이라는 숫자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60에서 2가 빠진 숫자도 5로 나누면 3이 남고 6으로 나누면 4가 남고 10으로 나누면 8이 남는답니다. 또 90에서도 2를 빼면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작은 수는 바로 28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8번 어떻게 푸셨나요? 푸는 방법이 다양한 텐데 여러분들의 풀이 방법이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풀어보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보충 문제, 선생님이 미리 올려놔 드릴게요. 보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벌써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서 수학 개념과 정의가 머릿속에 잘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제는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응용력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